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편입니다. 1745년 영조 때에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무반에서 중민으로 전락한 집안의 아버지 김성무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김홍도의 외갓집인 임동장씨 집안은 대대로 화원을 낸 화원사회의 명문 가문이다. 김홍도는 이런 외가에 드나들면서 그림의 천재성을 보였으며 7세경에 경기도 안산에 살던 당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강세황에게 소개되어 그에게 그림을 배운다. 당시 강세황은 40살 무렵으로 벼슬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처가에 살고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직장의 상하관계로 나중에는 예술적 동지로 강세황이 세상을 떠나는 1791년 김홍도의 나이 46세까지 이어진다. 김홍도는 강세황의 추천으로 10대 때 도화서의 하원이 되었고 20대 초반에 이미 궁중하원으로 명성을 알렸다. 1765년 영조가 71세가 되어 여든의 나이를 바라보는 망팔에 이른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이를 위해 병풍을 만들었는데 당시 20살에 불과한 김홍도가 그 그림을 그렸다. 갓 20의 나이로 임금의 큰 잔치 그림을 홀로 그렸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의미한다. 1773년에는 28세의 젊은 나이로 영조의 어진과 왕세자의 초상을 그렸고 김홍도는 그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 사포서에 감목관이라는 벼슬이 올랐다. 마침 2달 뒤 스승 강세황이 사포서에 별제로 발령받아 사제지간이 함께 근무했다. 31세인 1776년 정조가 왕으로 즉위했다. 등극과 동시에 정조는 규장각을 건립하고 향후 국정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했다. 이때 김홍도에게 규장각도를 그리게 했고 이후 그에게 많은 그림을 맡겼다. 김홍도는 30대에 그림을 구하는 자가 날마다 무리를 지으니 비단이 더미를 이루고 찾아오는 사람이 문을 가득 메워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이었다 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그림으로 높은 명성을 얻었다. 김홍도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서당, 시름 등의 풍속화는 거의 대부분 그가 30대에 그린 것이다. 그의 풍속화는 그가 33세인 1778년에 그린 팔폭의 행여 풍속도 병풍과 30대 중후반에 그린 25점의 풍속 하첩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홍도는 36세인 1781년 정조의 조상을 그리고 그 상으로 경상도 안동의 안기 찰방 벼슬을 받았다. 그에 대해 강세황은 나라에서 기술자를 등용한 것이 본시 여간에서 없던 일이며 단원은 서민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김홍도는 이 무렵부터 명나라 때의 화가 단원 이유방의 호를 그대로 따와 단원이라 자호하였다. 43세인 1788년에는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 등 영동 일대를 기행하며 그곳에 명승지를 그려 바쳤고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화석으로 모시며 혈룡원을 건설할 때 혈룡원의 원찰인 용주사의 후불 탱화 제작에 참여해 과감하게 서양화법을 도입하면서 조선 후기 불의의 명작 중 하나를 남기기도 하였다. 46세인 1791년 다시 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해 그의 12월 포상으로 충청도 연풍 현감에 발령받았다. 이는 중인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종유품에 해당하는 최고 직책에 오른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김홍도가 민중들의 삶을 중국의 영향을 받는 대신 자신만의 개성으로 그려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만 3년 뒤 남의 중매나 일삼으면서 백성을 학대했다는 충청위유사 홍대협의 보고로 파직됐다. 백성들 중매를 해주던 인간적 관리였으나 행정적으로 유능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1795년 현감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로 돌아온 김홍도는 다시 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나이 50세로 원숙기에 접어든 그는 이때부터 단원 화풍이라 불리는 명작들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으로 행차하는 광경을 그린 원행 을묘 정리의 괴는 조선시대 기록화의 기념비적 대작이고 을묘년 화첩과 병기년 화첩은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온화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한 명작이다. 김홍도는 이전 작품에서 보여준 하원다운 치밀함과 섬세함 대신 대담한 생략과 거침없는 붓길이 대가다운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해산선악도, 마산청행도, 세마도 등이 있다. 이 시기 그는 도화서의 공적인 일 외에 사적인 주문에 의한 작품도 활발하게 하였고 인간적으로나 화가로서나 원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홍도는 만년에는 병고와 가난이 겹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여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김홍도가 정확히 몇 년에 사망했는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1805년 12월에 쓴 편지가 전해지고 이후에는 전해지는 행적과 작품이 일절 없어
61세였던 1806년경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김홍도는 매우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 생김이 빼어나게 맑으며 훤칠하니 키가 커서 과연 속세 가운데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증언도 있고, 아름다운 풍채에 도랑도 크고 넓어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신성과 같다고 하였다는 말도 전해진다. 김홍도는 회화에서뿐 아니라 거문고, 당비파, 생황, 퉁소 등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일찍부터 평판이 높았던 서예가이고 빼어난 시인이었다. 정조는 그림에 관계된 일이면 모두 홍도에게 맡겼다고 할 만큼 그를 총애했다. 그리고 스승인 강세양으로부터는 근대 명수 또는 우리나라 금세의 신필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김홍도는 조선의 삼원이라 불리는 명화가 중 필두이다. 삼원은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을 말한다. 흔히 김홍도는 신윤복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신윤복은 풍속화만 남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타 작품은 전무한 반면에 김홍도가 그렸다고 알려진 작품은 아주 다양하다. 김홍도는 풍속화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불화,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할 것 없이 모든 장르에서 완벽한 화풍을 보여준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농민이나 소공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등 그들이 생업을 꾸려나가는 모습과 씨름, 무동,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 발레트와 우물가, 점심 등 서민의 삶과 정성에 밀착된 일상의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진감 넘치는 구성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으며 활달하고 건강한 한국적 해학과 정감이 묻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둥글넓적한 우리 서민의 얼굴이 한국적인 정치를 흠씬 느끼게 한다. 그러나 김홍도는 3번이나 어진화사에 선발됐지만 단 한 번도 주간화사에 뽑히지는 못했다. 호방한 필치는 뛰어났지만 털끝 하나라도 놓치려는 필치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털끝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었고 어진은 더욱 그랬다. 김홍도는 왕의 어진에서 촌부의 얼굴까지, 궁중의 그림가 담긴 기록화에서 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풍속화까지 신분과 장르를 아우르며 그림을 그렸다. 화가 신분으로 종육품에까지 오르는 세속적 출세를 맛보았고, 비록 말년에는 가난과 고독 속에 생을 마감했으나 일생 동안 시를 읽고 소박한 멋을 즐길 줄 아는 진정 위대한 화가였다. 김홍도의 작품은 조선시대 우리 문화와 역사를 고찰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며, 역시 화가였던 그의 외아들 김양기를 비롯하여 신윤복, 김덕신, 김석신 등 동시대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홍도의 작품은 현재 300점 정도가 전해진다. 김홍도의 묘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